대구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가야성. 15년이 흐른 지금도 아직도 그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죠. 가야성은 분점은 절대 내지 않는다고 간판에 걸어놨지만 대구 북구에 두 곳에 가야성이 있고 동구에도 가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대가야성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또 하나의 가야성을 보았죠.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가야성과 대가야성 두 곳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야성으로 등록된 상표는 현재는 없었으며 대가야성 역시 상표가 소멸된 상태로 조회되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가 추천해준 7곡에 있는 가야성을 찾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대구에서 가야성 시리즈들을 정말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가야성에서 일했던 분이 나와서 차린 중국집까지 제가 리뷰를 했었죠. 방송에서 우승한 집은 송현동 가야성이고 그 나머지 집들은 상표상 연관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구암역 1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서 직진을 쭉 하다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직진을 쭉 하셔야 됩니다. 가다 보면 한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측으로 꺾으셔야 됩니다. 중개사 사무소를 지나서 직진을 쭉 하시다 보면은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스타벅스를 지나서 더 가셔야 됩니다. 직진을 쭉 하시다 보면은 블랙앤화이트가 나오는데요. 블랙앤화이트 바로 건너편 횡단보도로 건너셔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 길로 조금만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인디안이 나오는데요. 인디안을 끼고 좌측으로 틀어서 좀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삼계탕집도 보이고요. 대구과학대학교도 보이네요. 삼계탕집을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허연색 간판이 보입니다. 가야성.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 집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은 가야성 앞에 글자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용 주차장은 없고요. 근처에 주차할 곳은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업시간 10시 9시고요. 휴무는 없습니다. 1인 테이블은 없었고 4인 테이블 위주로 배치되어 있었고요. 뒷문 오픈형 주방이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는 가야성의 원조 짬뽕이란 메뉴에 눈길이 좀 많이 갔었습니다. 요리류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이 뭐 좀 저렴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원조 가야성 짬뽕. 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야성 시리즈. 오늘 여기서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만 봤을 때는 여태까지 봤던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매매뽑고 가장 불향이 느껴지는 그런 비주얼을 보이고요. 요리사 출신이라면은 자기가 식당을 차리면 아무래도 자기 프라이드나 자기 이름과 뭐 명성이라든가 뭔가 의미심장한 뜻을 주고 가게 상호를 만들어서 걸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장사 쪽으로 또 접근하면은 뭔가 이제 좀 트렌드라든가 뭔가 잘 되는 식당 아니면 뭐 그런 유명한 식당의 이름을 약간 흉내내서 식당을 차리는 분들도 사실 뭐 중식당 바닥에는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교동짬뽕. 교동짬뽕 역시 예전에 어떤 블로거가 몇 대 짬뽕 콘텐츠로 승화시켜서 거기에서부터 알려지면서 카피하는 식당들이 많아졌는데 교동짬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표 등록을 못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카피를 한 식당들이 엄청나게 많죠. 가야성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물론 유명세가 좀 있었겠지만 전국적으로 알리고 더 버프를 받고 바이럴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방송 때문이지 않나. 바지락이 자잘하게 들어있네요. 오징어도 들어있고 돼지고기도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거는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중국집 레시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분에 몇 개 들어가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홍합살도 들어있고요. 소비자의 만족도를 주는 그런 맛집들은 대체적으로
중식당 레시피 개수보다 그걸 더 뛰어넘는 집들이죠. 면식감 같은 경우에는 송현동 가야성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 좀 들고요. 근데 다른 지점보다 확실히 여기가 야채를 오래 볶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남부정장에 있는 가야성은 너무 싱거워가지고 제가 먹으면서도 좀 놀랐습니다. 그 집은. 근데 반면에 싱거운 대신에 거기도 이제 손님층을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아요. 한 40, 50대 분들이 주력이신 것 같고. 중국집 장사를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자기가 만드는 컨셉의 음식에 어떤 연령층이 선호할지, 어떤 소비자가 올지. 맵기는 제 입에는 여기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매운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매운맛, 칼칼한 맛 조금. 원조가야성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먹어보니까 분량도 분량인데, 남산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조를 쫓아내버리고 내가 원조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생겼던 거고요. 여기가 국물이 저 먹어보니까 싱거운 느낌 안 들고요. 딱 적당한 그런 느낌? 근데 그릇이 좀 낮은 게 좀 인상적이네. 그래서 옛날 짬뽕인가? 중국집 요리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만 따박따박 잘 받으면 되고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 되고, 그리고 늘 레시피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장사치 입장은 또 달라집니다. 어쨌든 한 그릇 더 팔아 먹으려고 연구를 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여기도 좀 매니아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메뉴를 보니까 또 간짜장도 있네요. 메뉴가 더 없는 편도 아니고 기본적인 요리도 있는 편이고. 여기가 대학교 밑이라서 점심때는 좀 바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의 음식 맛도 맛인데 개성 같은 부분에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리사 출신이면 본인만의 뭔가 특별한 그런 걸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간판 이름도 자기 이름이나 자기가 원하는 개성 있는 그런 네임대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사고 존중을 합니다. 국밥, 국수, 중식 이런 식사류, 서민 음식들 파는 식당들이 굉장히 참 약점이 뭐냐면은, 뭔가 내가 개성 있게 음식을 좀 바꾸고 싶어도 이미 사람들 입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힘든 음식 중에 하나가 서민 음식이죠. 이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원조 가야성의 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고맙습니다.